윤석열에게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한데 국어에는 없어요. 그런 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그냥 윤석열. 윤석열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말을 의미하는 명사로 쓰이는 게 마땅하다.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고는 한다는 뭐 눈을 깜빡거린다든가 하는 특정 동작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망설임, 동작, 표정 전혀 없어요. 훅 거짓말을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 오히려 더 강조하고 더 부풀리고 더 확신에 차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거 하나만 특징이고 통상 거짓말을 하면 드러난다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저 이후 연속으로 인원을 내보낼 영향이죠. 일단 거짓말 해야 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저런 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명태균 관련 기자회견 때 공천위원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생중되는 저 상황에서도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게 주진우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최근에 드러나죠. 들어봅시다.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체포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그 헌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최후 변론이 저렇게 시작해요. 최후 진술이. 윤석열로부터 직접 지시를 듣는 군 사령관이 2명이나 있어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자, 끄집어내라.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그날 밤 8번 전화가 와서 7번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경찰청장이 네. 진술을 남겨놨단 말이죠. 그리고 체포 명단을 불러준 방첩사령관이 또 있고 그걸 들은 국정원 1차장이 또 있잖아요. 국정원 1차장은 국회에서도 헌재에서도 계속 같은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짧게 명단을 봅시다.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걸 또 받아 적은 국정원 부하 직원이 있었잖아요. 그걸 받아 적은 방첩사 부하 장교가 또 있었잖아요. 양쪽 모두 그들이 남긴 메모가 있잖아요. 그 메모를 들고 와서 헌재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한겨레 MBC 보도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더니 네. 그 지난 10월 27일에 작성된 메모에는 포고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저건 이미 계엄을 상정하고 누군가 위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거, 압수수색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9일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렇게 14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단이 휴대폰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네. 11월 7일에. 그러니까 진작부터 계엄령,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정치인들 14명 체포하면 당연히 또 구금 또 어디 할 건지 의논이 됐어야 되겠죠. 벙커원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영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합수본 구금 시설이 어디냐 하면서 내가 수방 사령관을 해봐서 잘 아는데 비원 벙커를 활용해도 될 거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 단독이 또 나왔더만 그보다 더 일찍부터 그 말을 했다. 네,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초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면서 비상대권을 써서 조치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계엄해야 된다. 네, 지난해 8월 초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야기했는지도 나왔어요.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뭐 인물들을 또 품평하면서 비상대권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에 또 대통령 관저에서 또 품평회를 하면서 비상대권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 이야기도 있는데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이 김어준 여론조작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이 명태균이 여론조작하는 거 알면서도 받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줄 아는 먼 거예요. 눈엔 뭐만 보인다고. 이쪽에서는 그런 거 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계엄이 12월 3일에 선포됐잖아요. 근데 네. 11월 30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조만간 대통령이 계엄을 결정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그 부정선거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이 찬성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